안녕하세요, 랭글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에임의 기초와 개념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을 붙이기엔 좀 민망하지만 에임학 개론 정도로 명칭을 붙여볼게요. 응용하기에 앞서서 알고 있어야만 하는 기본이라 칭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정적인 에임 스타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고, 에임의 기초와 원리를 탄탄하게 이해해두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2019년 T1 담원 WGS, 2020년 C9 필라델피아 퓨전, 파리 터널, 워싱턴 저스티스, 런던 스피파이어, 휴스턴 아울러즈, 2021년에는 워싱턴 저스티스, 휴스턴 아울러즈, 토론토 디파이언트, 플로리다 메이엠, 탈론 e스포츠, 오토블래스트, 2022년에는 상하이 드래곤즈, 길비 스포츠 T1. 등등 이런 다양한 게임의 프로팀 선수들 대상으로 에임 코칭을 했고요. 프로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랭커와 프로 지망생들, 그리고 일반인을 포함하면 1,500명 이상을 코칭했고, 그 중에서는 랭킹 1등을 비롯해서 수백 명의 랭커를 배출했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에임은 모든 걸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나갈 텐데, 영상을 다 보시면 궁금증들이 퍼즐 맞추듯이 해소될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우선 프로게이머들의 손캠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감도부터 고감도 순서로 볼 거예요. 게임 화면이 아니라 손캠 위주로만 볼 겁니다. 첫 번째로 볼 영상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니코 선수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에임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땐 항상 어떤 식으로 에임하는 것 같냐 라는 질문을 꼭 해요. 그럼 주로 나오는 대답이 큰 움직임은 팔로 하고 세밀한 에임은 손목으로 하는 것 같다. 혹은 뭐 팔꿈치를 축으로 에임한다. 편해 보인다. 정도인데,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손목이든 팔이든 어디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손부터 팔까지 하나의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우선 손목, 팔, 팔, 손목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손부터 팔까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진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럽다, 편하게 움직인다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요. 팔꿈치를 축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손목이나 팔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번엔 발로란트 프로게이머 텐즈 선수가 에임랩을 하는 영상인데요. 보시면 손목과 팔 부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같이 움직이죠. 손목만 쓰거나 팔만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손부터 팔까지 한 동작으로 나올 거예요. 손목을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딱 쓰일 만큼만 쓰이죠. 그 다음은 감도가 더 높은 에이펙스 프로게이머 알브렐리라는 선수예요. 감각적인 에임이 아주 좋고 여러 가지 방식의 에임을 시도해보는 선수인데요. 딱 봐도 감도가 좀 높아 보이죠. 보시면 손목이나 팔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동작이 나오죠. 지금까지 다양한 게임, 다양한 감도, 그립 세팅 다 다른 프로게이머들을 봤는데 공통점이 보이죠? 손목과 팔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손부터 팔까지 하나의 움직임이 나온다. 뭐 손목만, 팔만 쓰는 부분들을 찾으면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프로들이 에임하는 방식이 천편일률적이죠. 크게 보면 거기서 거긴데,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에임을 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어디를 기준으로 에임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손가락, 손목, 팔 다양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네, 에임이란 건 패드 위에서 마우스 센서가 움직이는 걸 인식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기준은 센서입니다. 얘가 움직이는 대로 에임이 나오죠.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펜으로 글씨를 쓸 때 펜 촉에 가까운 부분을 잡고 이렇게 쓰죠. 이게 가장 컨트롤하기 편하니까. 근데 펜의 중간쯤을 잡아서 쓴다고 생각해보면 좀 불편하겠죠? 펜 촉과 먼 곳에서 얘를 디테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필요로 할 거고요. 더 멀리 잡으면 더 힘들겠죠? 이 아랫부분을 잡고 쓰는 게 뭐냐면 센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중간을 잡고 움직이는 건 손목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센서는 여기 있고 손목은 여기잖아요. 이만큼 거리가 있죠. 여기서 얘를 세밀하게 컨트롤하려면 그만큼 손목에 힘이 더 들어가고 좀 어렵겠죠. 더 멀리 잡아 쓰는 건 팔로 힘하는 거예요. 센서는 여기 있는데 팔로 힘하는 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여기서 얘를, 그죠? 움직이는 기준을 센서에서 먼 곳으로 둘수록 세밀한 컨트롤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런 이유로 팔에 힘을 한다는 분들이 감도를 점점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센서부터 움직인다라는 게 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편해요. 센서 위치에 크레파스를 하나 꽂았다고 쳐요. 그리고 Z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딜 기준으로 방향을 바꿔요? 크레파스 꽂은데, 그죠? 뭐 손목이 쓰이든 팔이 쓰이든 쭉 따라가다가도 적이 움직였을 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곳은 센서예요. 팔로 큰 에임, 세밀한 에임은 손목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따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뭐냐면 펜을 멀리 잡으면 선을 길게 빼는 데는 더 편하겠죠? 예, 쭉 긋다가 글씨를 써야 되니까 다시 여기를 잡아서 쓰는 거예요. 딜레이가 걸릴 수밖에 없겠죠?
처음부터 여기 잡은 상태로 쭉 가다가 글씨 쓰면 되잖아요. 그죠? 애초에 기준은 센서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다가도 바로 언제든지 센서에서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뭐 타겟 전환이나 화면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팔로 돌리고 에임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움직이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기준을 센서에 실시간으로 두고 있는 게 핵심이다. 손목만, 팔만 썼을 때 한 번의 동작은 빠를지언정 이어지는 동작에서 단계가 나뉘면 바운스도가 빠를 수가 없다. 전 바운스도가 너무 느려요라는 분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됐었고요. 그리고 마우스 센서의 특성 하나를 설명드릴 거예요. 에임을 이 선 위에다가 딱 올려두고 마우스 센서 위치를 딱 잡은 다음에 얘를 여기서 반대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에임이 제자리에 있죠. 왜? 센서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센서를 기준으로 마우스만 돌린 건데 우리가 평소에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마우스를 왼쪽으로 기울이면 에임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가요. 여기까진 맞는 말이죠. 근데 마우스를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오른쪽으로 옮기면 에임이 오른쪽으로 가요. 마우스의 각도보다 센서의 위치가 더 우선순위다 라는 얘기고 사실 아까 이렇게 움직일 때 센서의 위치도 같이 이동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귀나부류가 생기기 쉬운 건데 마우스를 기울이면 에임이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어도 은연중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기준을 마우스의 아랫부분으로 잡아버리기 쉬워요. 그러면 보통 나도 모르게 손목을 기준으로 방향을 꺾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몇 픽셀씩 조금 더 움직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세게 누르고 더 세게 밀어붙이는 이렇게 약간 따라 붙이는 에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뭐 맞을 건 맞는데 약간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은 안 들 거예요. 분명히 많이 맞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딜이 좀 덜 들어가는 탄이 좀 세거나 하는 기복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센서를 기준으로 반응하는 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체험해 볼 건데요. 센서에 크레파스를 딱 꽂았다고 치고 얘로 여기에 칠하는 그대로 에임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살살 칠해보면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갈 거예요. 좌우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죠. 이런 가벼운 움직임 그대로 에임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움직이는 데에는 센서의 각도의 영향이 크지 않고 센서를 기준으로 반응하면 자연스럽게 힘도 훨씬 덜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움직임을 비교해 볼게요. 마우스의 기울기 개념으로 제어하려고 하면 보통 자연스럽게 손목을 기준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요. 손목은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각도를 틀어주죠. 근데 이게 아니라 센서부터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손목이 고정되지 않아요.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정되진 않죠. 지금부터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할 건데 펜으로 글씨를 쓸 때 얘를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때 펜의 어느 한 부분이 고정될 수가 없겠죠. 얘를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선. 마찬가지예요. 어딘가 고정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움직임을 방해하게 되겠죠.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프로게이머들의 손캠을 볼 때 이런 약간 손목이 꿈틀대는 듯한 움직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센서부터 반응해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센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직립해 있는 센서를 기준으로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준선이 센서 부분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프로게이머나 랭커들이 내가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걸 의식하진 않아요. 화면 속 에임과 센서의 동선이 깔끔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센서를 기준으로 컨트롤해 나가는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에임이 점점 올라가요. 에임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려가요. 에임이 수평으로 안 움직여져요. 내가 센서를 그렇게 움직인 거거든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마우스 센서가 아니라 내 몸을 기준으로 에임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감으로 손목을 돌리고 팔을 돌렸는데 에임이 똑같이 안 움직였다. 이거거든요. 어딘가를 축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그 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은데 센서를 기준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셔야죠. 그런 분들은 에임 연습을 할 게 아니라 센서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라는 걸 의식하면서 그 감을 먼저 기르시는 게 낫습니다. 에임을 근본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서 열심히 대답을 해줘도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론이 아니라 감각적인 정보를 더 접할 필요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손목이나 팔, 어딘가를 축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손목이나 팔을 축으로 임하면 되게 잘 맞던데요? 아까 얘가 손목이라 그랬죠? 얘를 대충 막 돌려도 일정한 포물선이 나와요. 힘을 세게 주든 약하게 주든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동작이 나오겠죠? 뭐 에임으로 수평 라인 맞추기도 쉽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완전히 굳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프하는 것 정도 따라갈 수 있고 뭐 반동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요.
손목 돌리는 정도를 조절하면 원하는 거리만큼 에임을 움직일 수도 있겠죠. 어딘가를 축으로 임한다는 건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특정 범위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컴퍼스를 활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컴퍼스를 꽂아서 돌리면 대충 막 돌려도 깔끔하게 원이 나오죠. 근데 찌그러진 원을 그려보라 그러면 힘들겠죠. 프로게이머들은 그냥 여기 잡은 상태로 깔끔하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복잡한 도형을 따라 그려보세요라고 해도 그냥 보면서 따라 그릴 수 있겠죠. 당연히 이게 더 어려운 거 맞아요. 처음엔 안정감이 없다고 느껴질 거기 때문에 자꾸 축을 만든다든지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술에서의 손긋기도 처음엔 어려운데 하다 보면 반듯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어떤 장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수달되면 수행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딘가를 축으로 돌리면 편할 수는 있는데 익숙해지면 이런 기준 없이 마우스만 대충 움직여도 수평으로 움직여지거든요. 축을 이용한 에임 방식은 분명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맞고 특정 범위, 동작들에 있어 장점도 있는데 동작을 제한시키거나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기 쉽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손목과 팔의 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겁니다. 우선 마우스를 이렇게 치워보시고 손가락 끝으로 패드에다가 직선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포물선이 그어지는데요. 이러면 안 되고 직선을 따라 한 번에 긋는 거예요. 아주 반듯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내가 활용하는 범위만큼 편하게 옮겨보시면 돼요. 뭐 딱히 불편한 게 없죠. 손끝으로 움직였다 라는 느낌일 텐데 이 동작을 눈으로 확인해 보면 팔이 크게 움직였죠? 이게 팔의 힘이에요. 팔로 직접 움직여서가 아니라 팔이 많이 움직여서 팔의 힘이다. 그리고 손끝을 이 정도 안에서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럼 손목이 반응을 하죠? 이게 손목의 힘이에요. 손목을 움직였다가 아니라 손목이 움직여졌다에 가까워요. 우리가 글씨 쓸 때 손목이 저절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설명드릴 부분이 사실 프로게이머와 일반인들의 가장 큰 차이를 내는 부분인데요. 사용하는 부위가 다르거나 근육의 사용 방식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손과 손목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어요. 힘줄로는 EPL, EPB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소 추상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해부학적인 설명을 더 할 거예요. 감각적으로 느끼기엔 이게 더 와닿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봤는데 이렇게 설명했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우선 손가락부터 팔까지 근육들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엄지손가락에만 힘을 주려 그래도 손바닥 부분까지 같이 힘이 들어갈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다 힘을 줘도 여기까지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약지소지 4, 5번 손가락에 힘을 줘도 손바닥 여기까지 힘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다 힘을 주려고 해도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요. 검지 중지에 힘을 주면 손목 쪽까지 전체적으로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반대로 손목 쪽에 힘을 줘도 여기도 힘이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살짝 군단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클릭을 굉장히 세게 한 상태로 유지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손가락에 힘을 빼려고 해도 그냥 꽉 쥐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손목까지 힘을 같이 빼줘야 힘이 빠지는 거지 여기만 빼려고 그러면 안 빠질 거예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손을 3등분 했어요. 하나, 둘, 셋. 얘네들은 같이 반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많이 쓰여요. 우리가 클릭하고 수목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요. 중요한 건 얘네들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프로게이머들은 얘네들을 항상 같이 써줍니다. 에임할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이거를 되게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적이 빠르게 좌우 무빙을 한다고 치고 손가락 5개 끝으로 프린터기처럼 바로바로 따라간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반응해 보면 손에 힘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손가락 2개로만 수행하려 그러면 손목 쪽에 힘이 확 들어갈 거예요. 손이 이만큼 있는데 얘네들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가 다 하려 그러면 당연히 좀 힘들겠죠. 이 덩어리 달고 움직여줘야 되니까요. 다 같이 써주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손목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일반적인 손목과 해부학적인 손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길 손목이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까지는 팔뼈고요. 손목은 이 위에서 돌아갑니다. 손목 관절 뼈 8개가 여기에 있어요. 인대도 여기 있고요. 손가락 5개 끝을 한 번에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손목도 자연스럽게 같이 반응할 거예요. 근데 손목 관절을 직접 움직여도 동작이 똑같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를 직접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손목 관절이 아니라 이 위쪽을 움직이면 어차피 손목은 같이 돌아가요. 다시 설명하자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손목 관절의 움직임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포함하지 않고 손목 관절만을 움직이는 손목 근육이 6개가 있어요. 얘네들만 쓰면 손은 반응을 못해요. 직접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손목 관절에 직접 힘을 주면 손 전체가 굳어버릴 거예요. 손가락 5개 끝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근데 손가락부터 힘을 주면 손목 쪽에도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손가락 5개 끝이 마음대로 컨트롤 될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가는데도 생각보다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프로게이머들은 손을 포함한 손목을 쓴다. 프로게이머들이 말하는 손목은 보통 이걸 포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포함한 손목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하다 보니 깨달음을 얻어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당연하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프로게이머들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쓰지 못하는 걸 이해 못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이걸 왜 못하지라는 의문으로 코칭을 시작했던 건데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에임이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해줘도 서로 다른 걸 떠올리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손목이라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나한테 당연한 손목이니까. 손목뿐만 아니라 다른 용어들도 마찬가지고요. 낮은 티어에선 손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손목이나 팔로만 에임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요. 티어도 꽤 높고 에임은 괜찮은데 기복이 심하다. 연습과 실전에서의 에임 차이가 크다라는 분들의 대부분이 손과 손목을 따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밀한 에임과 큰 에임을 구분지어서 하다 보니까 하나씩은 되는데 연계는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서 같이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손 안에서 에임하는 것처럼 내가 실시간으로 에임하고 있다는 느낌이 유지되고요. 손목이 쓰이더라도 가동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차피 한 동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고 손목이 딱 가동 범위만큼만 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긴장들도 많이 빠지고 손목이 데미지 입을 일이 딱히 없어지는 거예요. 특정 부위만 혹은 근육들을 따로 쓰게 되면 감도나 그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 휘둘리기 쉽고요. 근육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에임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툭 끊긴다든지 덜덜 떨리는 현상이 나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체험을 해봐야겠죠. 양 사이드를 같이 쓰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막대기가 하나 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묶어서 생각하면 돼서 얘를 쓰든 얘를 쓰든 둘 다 쓰든 상관없어요. 이 막대기를 옮긴다는 느낌으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특히나 타겟전은 빠르게 한다는 느낌으로도 움직여보고요. 손을 아무리 이렇게 크게 빠르게 움직여도 팔에 힘도 안 들어가고 손목도 편할 거예요. 근데 이걸 팔로 직접 움직이면 팔이나 어깨 이런 데들이 금방 피곤해질 거예요. 왜냐면 이 덩어리를 달고 얘가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팔 근육이나 어깨 승모근까지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검지 중지를 밀어넣거나 손목 관절을 직접 움직이면 팔이 끌려간 형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선 손목도 불편하고 손가락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빨리 움직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손 전체를 써주면 막대기를 잡아서 옮긴다는 느낌으로 하면 팔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일 거고요. 이 상태에선 손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손목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왼쪽으로도 검지 중지 라인으로 이렇게 밀거나 손목을 직접 돌리면 좀 불편할 거예요. 손목에도 데미지가 갈 거고요. 빠르게 세게 할수록 그렇겠죠. 그런데 양 사이드를 같이 써주면 굉장히 편하죠. 빠르게 움직이든 힘을 줘서 움직이든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할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두 개를 손캠으로 비교해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손목, 손, 그냥 똑같아 보이죠? 근데 내 몸의 상태는 전혀 다를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로들 영상 보면 손목도 엄청 돌리고 힘도 많이 준 것 같은데 괜찮나? 따라해보니 손목이 아픈데 저 사람은 손목이 튼튼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손을 같이 쓰면 딱히 부담될 게 없다. 손을 포함한 손목의 범위가 손목 관절만 쓰는 것보다 좀 더 좁거든요. 양 사이드가 일정 범위 이상 넘어가지 않게 받쳐주는 레벨 자전거의 보조바퀴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를 같이 움직여주면 손목이 딱 쓰일 만큼만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질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된다. 손부터 움직이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손목이 좀 덜 쓸 수 있는데 적응하면 알아서 돌아가요. 한 예시로 제가 같은 감도로 플레이한 영상인데 이건 손목이 거의 안 쓰이죠? 그냥 손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쏜 거예요. 근데 게임은 다르지만 같은 감도로 플레이한 영상에선 손목이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근데 똑같이 손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한 거고요. 사용하는 부위는 같은데 비율을 조절하면 이렇게 가동 범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얼마나 돌아갈진 다르지만요. 어차피 동작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근육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팔꿈치를 기준으로 혹은 어깨 관절을 축으로 에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손목 근육은 팔꿈치까지 붙어 있어요. 이게 손목의 중립 상태고요. 팔꿈치를 굽히고 손을 돌린 것만으로 근육들이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래서 인체공학 마우스나 버티컬 마우스가 손목 건강에 좋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축으로 회전하게 되면 손목의 근육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쉽게 말해서 손목이 이미 쓰인 것처럼 변해요. 그래서 꺾으면 꺾을수록 손목이 좀 불편하죠. 이때 어깨 관절도 같이 돌아갈 거예요. 어깨 안쪽이 찌르듯이 아프다의 원인이 거의 이거예요.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만 아니면 자연스럽게 쓰이는 건 상관없어요. 팔꿈치나 팔을 기준으로 돌리면 돌리면서 손가락과 손목이 점점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좀 불편하죠. 그런데 손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굉장히 편할 거예요. 어깨도 관절이 아니라 근육이 쓰이면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팔을 잘 보세요. 이렇게 오면 손이 되게 불편할 거고, 근데 손을 여기서까지 옮기면 상체 근육이 다 같이 쓰여요. 굉장히 편하죠. 팔꿈치를 기준으로 돌리게 돼도 마찬가지로 뭔가 움직임에 제한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불편해지겠죠.
뭐 가다가 풀어준다 해도 딜레이가 걸릴 거고요. 근데 손부터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해보면 전반적인 상체 근육이 다 같이 쓰이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캠으로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 팔이나 팔꿈치로 꺾은 거랑 손으로 옮긴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패드 끝에서 팔의 위치는 한 1, 2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팔이 축인가 팔꿈치가 축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근육이 사용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건 완전 다를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캠으로 정보를 얻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도 알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은 손부터 하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와야 에임도 안정적이게 된다. 축구에서 공을 컨트롤할 때 발을 움직이는 거지 발목이나 무릎을 신경 쓰진 않잖아요. 발에 집중만 한다고 없던 동작이 나오는 건 아니고 물론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걸 위해선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어깨, 팔, 손목을 포함한 상체의 근육들은 손부터 움직이면 다 같이 쓰인다. 그래서 손부터 움직여야 자유롭고 효율적인 동작이 나온다. 뭐 스포츠든 악기든 사실 다 통용되는 사실인데 게임하다 보면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코칭한 일반인이 딱 한 명 있어요. 한 1년 됐나?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를 뒤에서 보는데 눈에 보일 정도로 승모근부터 팔까지 힘을 잔뜩 주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좀 훈수 마려운 참에 본인도 알려달라 그래서 되게 열심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자 이제 손부터 움직여보자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보여주면서 자 따라해봐 손부터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해도 그냥 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손을 잡고 대신 움직여줬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좀 이해하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잘 쏘는데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솔직히 그때 했던 말 하나도 이해 못했다. 그런데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다. 뭐 손을 잡아서 직접 움직여주니까 그때 좀 깨달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에임은 원래 몸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걸 말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저도 취미로 운동을 하는데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좀 더 됐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맥스치를 찍은 지 좀 됐습니다. 동작 하나 제대로 하기까지 몇 달씩 걸리는 것 같은데 감각적으로 깨닫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답답한 건 본인이거든요. 원래 코칭할 때 많이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좀 급했었는데 그걸 깨달은 이후로는 천천히 합니다. 아,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프로게이머셨던 것 같아요. 어떤 영상에서 마우스 위쪽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에임이 잘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부터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는 정말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이걸 그립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마우스 위쪽을 잡는 그립. 이와 같이 경험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가슴 근육에 힘주는 법, 중량 칠 때 밸런스 유지하는 법을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 몸으로 느끼고 해봐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을 거고요. 얘기가 좀 샜는데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몸의 근육들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사실 재능이에요. 왜 운동 같은 거 안 배워도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많이 하면 계속 늘어요. 여기서 성장 차이가 나는 거고 에임 재능론이 나오는 건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워낙에 많은 요소가 있으니까요. 제가 코칭했던 1000명이 넘는 일반인 분들 중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은 근육을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케이스였고요. 예를 들면 낮은 티어의 대부분은 굉장히 적은 근육만 쓰고 있고 어느 정도 상위 티어인 분들은 근육을 쓰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한테 코칭받고 1, 2주 만에 골프에서 불멸까지 간다든지 단기간 내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근육을 사용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쓰고 있던 케이스죠. 그리고 내가 어느 근육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감을 알게 되면 그립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뭐 이 그립을 쓰면 에임이 이렇게 된다라는 귀납적 추론이 아니라 이렇게 잡았으니 당연히 이 정도 움직여지고 뭐 이런 움직임은 편해지겠네가 되는 거죠. 이게 엄청 큰 차이가 납니다. 주도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에임이 전부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만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상위 플레이어가 아닌 경우엔 코칭할 때 에임보다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중점적으로 합니다. 각 근육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 감각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걸 기초 과정에서 설명하기엔 너무 딥한 내용이기도 하고 양이 많기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3D 인체해부학 앱으로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원래는 랭커 수준에서만 설명을 했었는데 저 티어분들도 운동처럼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니까 오히려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맨 처음 해봤던 니코 교수님의 손캠을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일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임하고 있죠. 전체적인 손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에임을 동작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손목이나 아니면 팔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손목을 이 정도 돌렸을 때 이 거리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동작을 외우면 이 거리 인적을 맞출 수 있겠죠. 근데 난 이만큼 돌릴 생각을 했지만 손목에 힘이 더 들어가 있다면 좀 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육들의 긴장도에 따라 가동 범위가 변하고 근육의 움직임엔 한계가 있어서 같은 감으로 움직여도 조건이 달라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중립 상태에서 연습을 하지 다른 조건에서 반응하는 것까진 잘 안 해보거든요. 손목이든 팔이든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일정하게 움직여지는데 이 기준이 틀어지면 같은 감으로 손목이나 팔을 움직였을 때 에임이 다르게 나오기 쉬워요. 난 분명 여길 끌어칠 생각으로 쐈는데 엉뚱한 곳을 쏴버리는 게 보통 이런 케이스예요. 나도 모르게 조건이 달라지면 이럴 수 있거든요. 영상 하나를 예로 설명할게요. 마지막 적을 쏠 때 약간 특이한 동작을 해요. 상체 자체가 오른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팔 각도도 좀 바뀌죠. 트래킹하고 타겟 전환, 타겟 전환. 이 상태에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뭐 살짝 움직인 적을 쏜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는 나는 손목을 되게 부드럽게 왼쪽으로 살짝만 당겨주면 돼요. 그러죠? 클릭하면서. 근데 그 전에 있던 동작이 트래킹하고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 몸에 힘이 들어갔겠죠? 근육의 긴장이 들어간 상태로 내가 원래 하면 되는 이 손목을 부드럽게 이만큼 당기는 그 동작으로 에임을 하려고 했다면 내 손목이 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더 세게 누르고 더 세게 밀어넣는 선택지를 많이 선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은 굳어있지만 센서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면 굳어있는 몸이 마우스를 오히려 따라가겠죠? 센서부터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계산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프로게이머들한테 직접 물어봐도 본인들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해요. 아마 저 슈라우드 선수한테 가서 물어봐도 내가 그렇게 움직였어? 뭐 이러실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원래라면 이렇게만 해도 맞을 에임인데 지금 내 몸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움직였죠. 근데 이만큼 움직이는 에임을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인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 화면상의 에임은 같은 에임이에요. 그래서 동작은 에임과 1대1 대응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센서만 제대로 움직이면 같은 에임이 나와요. 근데 동작으로 외워버리면 특정 조건에서만 나오는 에임이 될 수 있어요. 최대한 깔끔한 동작으로 외우려는 분들이 많은데 센서를 기준으로 대응하다 보면 화면 속 에임은 깔끔하게 보여도 막상 센서의 동선은 좀 대충 움직이는 것처럼 나올 때가 많아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내 몸의 상태와 마우스 센서의 조건에 따라서 반응해야 한다. 어떻게? 센서의 기준을 둬서. 센서를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게 마치 자전거를 타는 거랑 비슷해요. 무게중심을 잡는 동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지형이나 상황,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키나 자전거 같은 걸 내 몸의 일부처럼 움직이는 감과 비슷해요. 처음엔 몸에 막 힘이 들어가는데 익숙해지면 긴장도 풀리고 왼쪽으로 이만큼 돌고 싶으니까 핸들을 이만큼 꺾고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몸처럼 같이 움직이잖아요. 하나의 감으로써 내 몸이 센서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에임은 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대입만 하면 해결되는 정확한 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몸이 내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움직임을 일일이 수식으로 공식화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내 몸을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통 감이라는 형태로 학습을 하고 충분한 감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새로운 게 보이고 이론이 제대로 이해되는 거죠. 기본 개념을 아셨으면 이론이나 방법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이해하기 더 어려워지기만 할 거예요. 제 코칭 경험으로도 더 자세한 심화 이론을 알려준다 해서 수행 능력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머슬 메모리라는 건 자전거를 타는 법, 그 감각에 가깝지 정해진 동작을 외우려고 한다면 에임은 기복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에임이 좋아지는 과정은 협응력을 늘려나가는 것에 가깝다. 말 나온 김에 에임의 기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기복이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실력이죠. 브론즈가 팔로 후려치면서 헤드샷 맞추면 그것도 좋은 에임이에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맞았으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에임이죠. 사실 에임의 고점을 높이는 건 쉬워요. 뭐 손가락만 쓰든 팔만 쓰든 어떤 식으로 해도 고점을 높일 수 있거든요. 굳이 랭커가 아니어도 좋은 에임만 모아서 보면 기가 막혀요. 결국 중요한 건 에임의 저점이 얼마나 높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에임이 나올 확률이 25%예요. 그럼 그게 에임이 좋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랭커들은 좋은 에임이 나올 확률이 70%, 80%인 거고 그 중에서 프로가 되는 사람들은 90% 이상의 확률로 좋은 에임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본 거고요. 골을 넣었다라는 결과가 있으면 잘 던진 거지만 100번 던져서 10번 들어가면 그냥 못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좋은 에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가 에임 실력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타자의 타율 같은 거죠. 게임 랭크가 올라갈수록 상대는 더 짧은 시간 몸을 노출시키고 상대가 맞히기 어렵게끔 유도하고 행동하죠. 내 티어에선 잘 쏘는데 뭐 하이큐가 잡혀서 높은 티어에서 게임을 하면 딜 하나도 못 넣고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준비하고 쏘면 다 잘 쏘는데 제자리에서 하는 슛뿐만 아니라 드리블하고 몸싸움 하면서 슛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발을 땅에 딱 붙이고 눈앞에 샌드백을 치는 거랑 움직이는 상대를 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확률로 좋은 에임이 나오는 것, 이게 좋은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확률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확률은 결국 습관에서 나오거든요. 몸이나 멘탈의 컨디션 관리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면 좋지 않나.
자세나 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영상 따로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기를 다루는 영상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만 짚자면 자세는 우선 마우스 밑면 혹은 손목 닿는 데까지 그리고 패드 끝에 닿는 부위 이 두 곳의 무게 배분만 동일하게 맞춰두면 움직일 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자세란 게 결국에 개인에 맞게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생략, 힘 조절은 글씨에서 필압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영상으로. 자, 이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랭커들도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에임을 하다 보니 마우스가 점점 내려가는데 괜찮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에임은 같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내려가는 게 싫으면 좀 더 완만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움직이다 보니까 마우스가 내려가 있던데 정도지 뭐 몸이 불편한 거 아니면 괜찮아요. 너무 내려가는 사람들은 어깨가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조심하시고요. 고감도도 이대로 하면 되나요? 고감도도 그 범위나 사용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하는 건 동일합니다. 뭐 손과 손목으로 대부분이 커버되더라도 기본기가 바탕이 된 상태로 범위를 좁게 쓰는 거랑 좁은 범위밖에 못 쓰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저도 규격 외에 초고감도를 사용했었고 고감도 유저들도 많이 코칭해 봤는데 내가 고감도를 쓰는데 이미 랭커가 아니라면 그냥 내가 하는 게임의 프로들이 쓰는 평균 감도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감도는 이미 고감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지. 배워서 랭커급까지 성장한 케이스는 일단 저는 못 봤고 있어도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뭐 많이 안 쓰이고 실력 성장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 데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핑거팁 그립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은데 핑거팁 그립도 뭐 근육을 따로 쓰면 얘 내리다가 팔로 끌어내리고 뭐 뻗다가 밀어주고 에임하다 딜레이가 한번 걸릴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에 기준을 두면 손 안에서 에임하다가도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어요. Defeated. Last player standing. Three gone. One enemy remaining. 축의 활용은 아예 필요가 없는 건가요? 활용하기에 따라 다른 건데 예를 들면 반동이 적고 빠른 타겟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선 손목이나 팔을 축으로 에임하는 게 유용할 수 있어요. 뭐 둘 다 같이 쓰는 경우도 많고 배그같이 반동이 크고 방향 전환이 적은 게임에선 뭐 팔로 에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카스 같은 게임에선 팔꿈치나 팔을 축으로 헤드라인 잡고 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결국 조건 외의 상황이 오면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런 케이스를 워낙 많이 봤고요. 그리고 스펙트럼이 좁은 방식으로 에임을 하다 보면 각 게임마다 그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죠. 실제로 배그 랭커, 뭐 카스 그렐인데 다른 게임 가서는 골드 플래고, 뭐 에임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당연히 게임마다 효율적인 부분이 다르고 최적화시키기 나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게임마다 다르게 에임하는 것도 전혀 상관없고요. 기본기를 알고 쓰면 더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기본 내용 자체가 모든 게임에서 두루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떤 게임이든 적응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축을 사용하다가 자연스럽게 넘기는 걸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선 딜레이가 걸릴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겁니다. 덧붙이자면 손목과 팔을 직접 쓰는 것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아예 안 쓰진 않아요. 그리고 에임 트레이너 사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아요. 정말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실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사실 점수 먹기가 컨텐츠라 해당 시나리오에 최적화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이 될 때가 많아요. 미리 근육을 준비시키고 있다든지 뭐 에임을 동작으로 기억해버리기 쉬워서요. 뭐 코박스 랭커나 에임 트레이너 뭐 몇천 시간씩 하신 분들도 많이 코칭해봤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학습해버리면 안 좋은 습관을 빼는 게 더 힘들어요. 뭐 잘 활용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에임 트레이너를 하나의 게임으로 즐긴다기보다 보조제로서의 기능을 원한다면 점수는 크게 신경 안 쓰고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 연습과 실전 에임이 너무 다르게 나온다면 뭐 에임 트레이너 이용량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습할 때 예측은 절대 섞지 마세요. 결론은 잘 쓰면 좋다. 에임이 가장 중요한 게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에임이야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코칭 결과로는 발로한테가 티어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빨리 오르기도 하고요. 레디언트 달성한 분들만 해도 50명이 넘고 뭐 탑 10에 들어간 분들도 있고 1년 2년씩 불멸해서 발효되고 있다가 코칭 받고 찍은 분들도 많아서 일단 제 경험상 결과가 빠르게 나오는 건 발로한테였는데 뭐 랭크 시스템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뭐 게임마다 에임 방식이 워낙 다르니까요. 일단 순서를 매길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메르시 같은 거 할 것만 아니면. 빨리 배우는 케이스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아무래도 운동 경험이 있으면 이론적인 걸 좀 빠르게 이해하는 편이고요. 운동신경이 있으면 감각적인 걸 좀 빠르게 캐치하긴 하죠. 게임패드 숙련자가 PC로 넘어갈 때 빨리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엄지라인 근육을 쓰는 훈련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우스 움직일 때도 자연스럽게 같이 쓰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FPS 게임이 아니면은 얘네들을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얘를 쓰는 습관이 드는 경우가 보통 게임패드 많이 하면은 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백지 상태인 경우엔 오히려 빨리 배워요.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한 분들은 오히려 이론부터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포맷을 하는 게 배우기 쉽긴 하죠. 그리고 에임은 경험과 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에임을 하는 내 몸에 내 사고가 의미체계로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코칭을 해보면 문제점을 인지해도 고치는데 시간이 걸려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반응이 나와버리거든요. 원래 어떤 운동을 몸에 익혔을 때 다른 운동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습관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반응들이 나와버리니까. 티어가 낮을수록 안 좋은 습관이 많고요. 그 습관들이 성장을 가로막는 벽을 높이는 거고, 높은 티어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에임의 원인이 그 몇 개의 습관이에요. 코칭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모든 FPS 게임 코칭을 다 해본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냥 이렇게 움직이세요, 저렇게 움직이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PT처럼.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그냥 기초가 되는 움직임을 쌓게 하는 게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보통 마우스 센서에 적응을 어느 정도만 해도 감도는 뭘 써도 다 똑같이 느껴지는데 그 정도는 금방 체험할 수 있어서 뭐 되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타겟 맞추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머리 비우고 하라는 것만 하다 보면 왜 되지? 이런 느낌이 들 거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좀 되기 시작하면 뭐지? 왜 되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요즘에 리액션 보는 맛이 좀 있습니다. 역시 몸으로 배우는 게 최고다.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을 없애는 거, 시선 동기와 협응력. 이게 랭커 수준에서 실력 차를 내는 요소거든요. 바운스도를 빠르게 만들고 에임의 저점을 높이는 방식인데 상위 랭커 수준에서도 이게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랭커를 코치하고 나서 어떤 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결과도 보여드릴 거고요. 보통 제 코칭은 랭커분들한테 반응이 더 좋습니다. 체감이 좀 더 빠르게 많이 되는 편이라 프로분들은 보통 자세에 대한 질문이나 세팅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지 효율적인 연습 방법 물어보시는 분들은 루틴자들이고요. 슬럼프가 와서라든지 뭐 에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인 분도 있고 딱히 문제는 없는데 그냥 안 좋은 습관 없는지 점검받고 싶다는 분도 있고 습관 교정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잘 쏘는지 궁금해서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해요. 롤 프로게이머 코칭한 적도 있어요. FPS 게임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마우스 컨트롤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제가 스타2 고수였어서 알려드렸지만 FPS 움직임하고는 별 상관 없습니다. 사실 에임 코칭을 취미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를 거친 분들 중에 프로 데뷔하는 분들도 슬슬 나오고 있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커리어도 많이 쌓여서 약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만으로 랭커 찍고 티 올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빈말이 아니라 저한테 코칭 안 받으셔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업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코칭 쪽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코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운 내용들은 에임의 기초, 기반이 되는 것들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면 기본적인 개념은 잡힐 거고 원인 파악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감각으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실전에 녹이는 건 다른 얘기고요. 뭐 시간 걸리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제가 설명할 때 비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비유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글씨 쓰는 거에 비유했더니 거기에 모든 걸 대입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에임 강의는 제 방식대로 해석한 제 생각인 거고요. 그냥 굉장히 많은 좋은 결과를 냈을 뿐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도 있겠죠.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한 손가락의 근육과 신경을 수치화하면 기가헤르츠인데 다섯 손가락을 활용하게 되면 테라헤르츠 단위의 신경이 개입하는 고도의 몰입이 필요한 움직임이 되는데요. 그만큼 복잡한 프로세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배우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내가 바로 활용하지 못한다 해도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니까 천천히 기초를 쌓아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도가 올라가면 같은 내용에서도 다시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여러 번 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헬스, 복싱 어떤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움직임을 상상하고 육체는 그걸 느끼면서 움직여주고 머리와 몸이 일체가 되었을 때 쾌감을 느끼잖아요. 저는 에임도 같은 재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에임에 미친 사람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한 게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게임 망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장점이지 않나.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생긴 궁금증들도 많으실 텐데 이 영상의 취지가 기본 개념,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와 디테일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씩 다 말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래 영상이 1시간 반짜리였는데 이게 줄인다고 줄인 거예요. 이런 강의 영상을 자주는 못 만들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조금씩 올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답글을 달긴 할 텐데 전부 달아드리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오랜 시간 답이 없다. 그땐 제 디코 채널 Q&A 질문 남기시면 많은 랭커분들이 답변해 주실 겁니다. 저한테 배워서 유사량 그린 분들도 많고 다양한 답변을 들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들 즐기임하시고요. 즐겜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혹시 잊은 건 아니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이 많았어요. 푹 쉬어요 아무 걱정 하지